된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시장 근처 금융기관에는 추석 할인 판매 물량이 높았고 평소처럼 5% 할인 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종이형은 10%, 모바일형과 카드형 등 디지털형은 15% 할인 판매했는데 4천억 원어치가 탑시간에 동났습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매액이 34,000원을 넘으면 만원, 67,000원을 넘으면 2만원을 되돌려줍니다. 오는 10일쯤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처도 크게 늡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한의원이나 다락방 등 소규모 시조,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노래 연습장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들 업종 운영주들은 소비자들이 건넨 온누리 상품권을 거절하지 못해 일단 받아는 왔지만 융통의 일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불편했었죠. 추석 무렵부터는 100년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곳에서도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과 고령 소비자가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사용 형태가 아닌 디지털형 사용 확대가 숙제입니다. 일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을 건넸는데 온누리 상품권 가입이 안 된 노점 상인이 일반 카드로 결제해버린 데 따른 실랑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할인돼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표시를 해줬을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그거 된다고 표시를 해줬으면 소비자가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이건 굉장히 불편하네. 계속 물어봐야 하고.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많은 5조 5천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YTN 이승입니다. 네, 추석 선물 세트 받을 땐 좋지만 포장 쓰레기도 만만치 않죠. 부직포 대신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100% 사탕수수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홍보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인 참치와 햄 통조림 세트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재활용한 플라스틱 보정제가 들어갔습니다. 선물 포장에 사용하는 부직포 가방입니다. 일부 품목은 종이 가방으로 대체했는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보정제까지 종이로 된 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낡은 용역대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물 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특수를 맞은 백화점도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에는 코팅이 안 된 재생용지가, 와인 등 식료품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상자가 쓰였습니다. 다 쓴 페트병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보냉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페트병을 갈아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보냉 가방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캔 뚜껑과 같이 불필요한 포장을 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90톤 넘게 줄인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만족입니다. 가능하면은 재활용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 카페나 그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더 미래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돼서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은 줄이고 가치는 살린 친환경 선물들이 한가위의 설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임금 체불은 1조 2,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600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비판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우리금융 인사회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은행 부정대출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벌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의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개혁 의지가 혹시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그게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가 됐건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가 아니게 됐건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근에 매니지먼트가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자체 감사 종료 후 금감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외에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특혜성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러자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책임을 묻는 주체는 금감원이 아닌 이사회나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라든가 주주들이 묻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가 주주가 할 몫이지 저희 몫은 아니라고 해요.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은행에 대한 두 차례 수시 검사 외에 그룹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금융이 그간 공개해 준비해온 동향과 신명 인수 작업도 결국 금감원의 대규모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9월 첫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은 0.21% 올라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주 상승률 0.26%보다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와 같은 0.07%의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겁에 들린 학생들은 부모에게 문자로 현장 상황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광현 기자가 다 먹었다. 박수. 학교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구급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학생, 2명은 선생님으로 파악됐습니다. Today, obviously, what you see behind us is 수업 중에 갑자기 총격범이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학생들은 축구 경기장으로 대피했고 다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He texted me. He said, "Mom, he was like, they're shooting. They're shooting in the school, and the shooter is right across the hall from me." And I said, Hakeem, I said, pray. And so immediately I left out the door and was on my way down here.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남학생으로 성인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연방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are still gathering information, but the FBI and ATF are on the scene, working with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I'm devastated for the famili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terrible tragedy. 백악관 대변인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지아주 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YTN 이광현. 똑같.
미국 대선을 2달 앞두고 이처럼 박수. 미국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박수. 벌어지면서 총기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이러한 비극을 끝내자며 총기 문제를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범을 대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안녕. 안녕. 유세장 한가운데 대형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지아 애플리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